스승님, 저 금속 상자들은 왜 저렇게 빨리 달려요? 8살 동자승 지원이의 순진한 질문에 버스 안 승객들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산을 내려온 아이, 그리고 50년 만에 서울로 향하는 노스님. 이 두 사람에게 곧 펼쳐질 좌충우돌 서울 나들이. 과연 이들은 무사히 서울 구경을 마칠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30분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2시간 더 걸어 올라가야 하는 백년암.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깨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해광스님이 예불을 마치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30년을 입은 법복은 여러 번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했죠. 스승님, 일어나셨어요? 앙증맞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8살 동자승 지원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났어요. 그래, 우리 지원이도 일어났구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 네, 서울 가는 날이에요. 지원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어나서 산 아래 마을조차 몇 번 가보지 못한 아이였거든요. 스승님, 서울은 정말 집이 하늘까지 닿아요? 마을 할머니가 그러는데. 허허,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보렴. 두 스님은 간단히 공양을 마쳤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그리고 보리밥. 하지만 오늘만큼은 지원이가 밥맛이 없었어요. 스승님, 너무 설레서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도 먹어야지. 서울까지 멀단다. 네. 오전 7시, 마침내 출발 시간이 됐어요. 두 스님은 작은 보따리 하나씩만 들었습니다. 자, 가자꾸나. 절 입구를 나서는 지원이의 발걸음이 통통 튀었어요. 스승님, 빨리 가요. 허허, 천천히 가도 버스는 안 도망간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 걸어 내려왔어요. 지원이는 신나서 콧노래까지 불렀죠.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드디어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낯선 사람들이 여러 서 있었어요. 스승님, 사람이 많아요. 그래, 다들 버스 기다리는 거야. 지원이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등산복을 입은 아저씨, 큰 가방을 맨 아주머니, 그리고 어머, 스님이시네. 어디 가세요? 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울 갑니다. 서울? 이 어린 동자승이랑요? 멀리 가시네요.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큰 버스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기 버스 와요. 지원이가 처음 보는 고속버스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컸거든요. 쉭. 버스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문이 혼자 움직여요. 지원이가 깜짝 놀라 해광스님 뒤로 숨었어요. 승객들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괜찮다. 신기한 문이지? 자, 올라가자. 무서운데. 안 무섭단다. 스승님이 있잖니. 버스 기사 아저씨가 온화하게 웃었어요. 어서 타세요, 스님. 해광 스님이 먼저 올라가고 지원이가 조심조심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을 본 순간, 와! 지원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파란색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위에는 신기한 선반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여기 의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 자, 저기 빈자리에 앉자. 두 스님이 맨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지원이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출발합니다. 부르릉.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와, 움직여요. 지원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앞좌석 아줌마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애기 스님 처음 타봐요? 네, 처음이에요. 버스는 점점 속도를 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들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스승님, 나무들이 달려가요. 허허,
우리가 달리는 거란다. 정말요? 우와. 3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때 지원이가 창밖을 보다가 소리쳤어요. 스승님, 스승님, 저기 봐요. 왜 그러니? 저 금속 상자들이 엄청 빨리 달려요. 무섭게. 지원이가 가리킨 건 다른 차들이었습니다. 버스 안승객들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건 자동차란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야. 진짜요? 말보다 빠른데요? 그렇지. 신기하지? 1시간쯤 더 갔을까요?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20분 휴식입니다. 기사 아저씨가 안내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스승님, 우리도 내려요? 그래,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자. 휴게소에 들어선 지원이의 눈이 또 휘둥그레졌어요. 사람도 많고 가게도 많고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스승님, 여기가 서울이에요? 아니란다. 여기는 쉬어가는 곳이야. 그럼 서울은 더 대단해요? 해광 스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곧 알게 될 거야. 지원이는 화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문이 자동으로 열렸거든요. 또 혼자 움직이는 문이다. 조심조심 들어간 지원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을 씻으려고 다가간 세면대에서 우와! 갑자기 물이 나왔습니다. 지원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어떻게 혼자?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손 말리는 기계에 손을 넣는 순간 우웅! 엄청난 바람 소리와 함께 뜨거운 바람이 나왔습니다. 으악! 바람 나오는 괴물. 지원이가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해광 스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스승님, 저 안에 바람 나오는 무서운 기계가 있어요. 허허, 그건 손 말리는 기계란다. 무섭지 않아. 정말요? 근데 엄청 시끄러워요. 휴게소를 나와 다시 버스에 올랐어요. 이번엔 지원이가 좀 덜 놀랐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죠. 버스는 다시 달렸습니다. 점점 건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스승님, 저기 봐요. 건물이 정말 하늘까지 닿았어요. 멀리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와, 진짜 하늘까지. 저게 서울이란다. 버스는 점점 더 큰 건물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지원이는 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버스가 멈췄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도 내리자. 터미널 밖으로 나온 순간 지원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 사람, 사람. 차, 차, 차. 건물, 건물, 건물.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스승님. 지원이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가 정말 사람 사는 곳이에요? 해광 스님은 지원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제부터 진짜 서울 구경이란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었거든요. 스승님. 지원이가 놀라 스승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파도는 거셌습니다. 밀고 밀리는 사이. 스승님, 스승님. 지원이의 외침이 인파 속으로 묻혔습니다. 과연 두 스님은 무사히 서울 구경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스승님, 스승님. 지원이의 다급한 외침이 명동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은 온통 낯선 사람들뿐.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렸고 네온 사인들이 눈을 어지럽혔어요.
8살 동자승, 태어나서 처음 산을 벗어나 대도시 한복판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과연 이 작은 아이는 스승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10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빠져나온 두 스님. 해광 스님은 지원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지원아, 절대 손 놓으면 안 된다. 네, 스승님. 하지만 출근 시간 인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실례합니다. 비켜주세요. 늦었어, 빨리. 순식간이었어요. 큰 가방을 맨 아저씨가 두 스님 사이로 지나가면서 지원이의 손이 스승님 손에서 빠졌습니다. 스승님, 지원아. 하지만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사이를 메웠어요. 지원이는 발돋움을 했지만 스승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지원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요란한 자동차 소리,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으흑. 지원이는 길가 한쪽으로 비켜섰어요. 그리고 작은 보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스승님이 손 놓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바로 그때였어요. 애야, 괜찮니?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구두를 신고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 혼자야? 부모님은? 저는 스승님이랑 왔는데 잃어버렸어요. 스승님? 아, 스님이구나. 어디서 잃어버렸어? 저기, 사람 많은 데서요.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출근 시간이라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서 가자. 거기 가면 찾을 수 있어. 경찰서요? 무서운 곳 아니야. 도와주는 곳이야. 하지만 지원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스승님이 명동에서 법회 있다고 했어요.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명동? 여기가 명동인데? 정말요? 지원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스승님 찾을 수 있어요. 수지는 시계를 봤습니다. 출근 시간까지 30분. 회사에서 이미 3번이나 지각했었어요. 한 번만 더 늦으면. 하지만 이 작은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누나가 도와줄게. 근데 법회가 어디서 있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스승님이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어요. 에휴.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팀장이었어요. 수지 씨, 어디예요? 회의 10분 남았어요. 팀장님, 죄송한데 제가. 수지는 지원이를 봤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또요? 이번 주만 3번째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수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지원이를 봤습니다. 자, 일단 배고프지? 뭐 먹을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자 꼬르륵. 지원이의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허허, 배가 정직하네. 자, 가자. 수지는 지원이의 손을 잡고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 문이 칭하고 자동으로 열렸어요. 우와, 또 혼자 움직이는 문이다. 지원이가 신기해하며 들어갔어요. 그리고 편의점 안을 본 순간, 누나, 여기 음식이 이렇게 많아요? 많지? 뭐 먹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다 처음 봐요. 수지는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를 집었어요. 이거 먹어봐. 맛있어.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자, 먹어. 수지가 삼각김밥 포장을 뜯어주려는데, 잠깐, 제가 할게요. 지원이가 삼각김밥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포장을 뜯으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뜯어요? 저기 1, 2, 3 보이지? 순서대로 뜯어. 지원이는 설명대로 했어요. 1번을 잡아당겼는데 잘 안 뜯어졌습니다. 안 돼요. 힘껏 당겨봐. 드디어 뜯어졌어요. 그런데 2번, 3번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요? 산에서는 그냥 밥 떠먹으면 되는데. 수지가 웃으며 도와줬어요. 자, 됐다. 먹어봐. 지원이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오, 맛있어요. 그치? 근데 이게 밥이야. 김이랑 참치가 들어있어. 신기하다. 이렇게 차가운 밥도 맛있네요. 바나나 우유를 마시던 지원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누나, 왜 도와줘요? 응, 누나도 바쁜 것 같은데. 저 때문에 늦은 거 아니에요?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나가 요즘 좀 힘들었거든. 왜요? 회사에서 어른들 일이야. 어려워. 회사가 뭐예요? 회사는 일하는 곳, 돈 버는 곳. 아, 스승님이 탁발하시는 것처럼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근데 누나는 요즘 회사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있어. 왜요? 누나 착한데. 수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고마워. 근데 어른들 세상은 착하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 지원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스승님이 그러는데요. 힘들 때는 부처님께 기도하래요. 기도? 네. 그럼 마음이 편해진대요. 누나도 해봐요. 허허, 고마워. 근데 누나는 기도 잘 못해. 괜찮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면 돼요. 바로 그때 수지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지 씨죠? 인사팀 김 과장입니다. 수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인사팀으로 와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지의 손이 떨렸어요. 인사팀 호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지원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나. 지원이가 작은 손으로 수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스승님이 그러는데요.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대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누나한테 좋은 문이 열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지는 이 작은 아이를 봤어요.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누나,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더 예뻐요. 수지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너 정말 스님 제자 맞구나. 바로 그때였어요.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지원아. 지원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스승님, 해광 스님이 저쪽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스승님, 지원이가 달려가려는 순간 수지가 잡았어요. 위험해.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지. 신호가 바뀌고 초록불이 켜졌어요. 지원이는 횡단보도를 건너 해광 스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스승님, 보고 싶었어요. 허허, 나도 놀랐다. 괜찮았니? 네. 착한 누나가 도와줬어요. 해광 스님은 뒤따라온 수지에게 합장했어요. 감사합니다, 젊은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덕분에 이 아이가 무사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해광 스님이세요? 그렇습니다만 제가 검색해 봤어요. 스님께서 유명하시더라고요. 수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놀라움과 존경, 그리고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 해광 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길 잃은 아이를 도운 게 아니네. 네. 부처님이 자네를 돕기 위해 이 아이를 보낸 거지. 수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과연 이 만남이 수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부처님이 자네를 돕기 위해 이 아이를 보낸 거지. 해광 스님의 말에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 막막한 앞날, 그리고 지쳐버린 마음. 하지만 이 작은 동자승을 만나고 나서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과연 이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부처님의 뜻이었을까요? 해광 스님이 수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젊은이, 혹시 지금 마음이 힘드신가? 수지는 놀라서 스님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허허, 얼굴에 다 쓰여 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를 도와준 것도 그게 도망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수지의 눈이 커졌어요. 정곡을 찌른 말이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회사 가기 싫었어요. 오늘 아마 해고 통보 받을 것 같거든요. 지원이가 수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해광 스님은 근처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서 차나 한잔 합시다. 법회 시작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하지만 제가 어떻게. 괜찮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준 은혜를 갚고 싶네요. 세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지원이의 눈이 또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커피 마시는 곳이란다. 커피요? 그게 뭐예요? 카페 직원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그리고 수지가 지원이를 봤어요. 너는 뭐 마실래? 잘 모르겠어요. 딸기 주스 어때? 딸기요? 좋아요.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어요. 지원이는 카페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스승님, 여기 사람들은 다 작은 돌을 만지고 있어요. 작은 돌? 지원이가 가리킨 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이었어요. 허허, 저건 전화기란다. 신기한 물건이지. 전화기요? 그럼 말하는 건가요? 그것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신기하다. 주문한 음료가 나왔어요. 지원이는 딸기 주스를 보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빨개요. 마셔봐. 지원이가 빨대로 한 모금 마셨어요. 달아요. 맛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수지가 미소 지었어요. 그런 수지를 해광 스님이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 아, 수지입니다. 이수지요. 수지 씨, 무슨 일을 하시나? 회사원이에요. 마케팅팀에서. 아니, 일했어요. 일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오후에 인사팀 호출받았어요. 해고 통보일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요즘 계속 실수했거든요. 지각도 잦았고, 오늘도 이 아이 도우느라 늦었어요. 해광 스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게 실수인가? 네. 이 아이를 도운 게 실수라고 생각하나?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럼 됐네. 수지는 스님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사람은 말이지, 수지 씨. 해광 스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지요. 두 가지요? 하나는 원래 가던 길로 억지로 돌아가는 것. 다른 하나는
스님이 수지를 봤어요. 새로운 길을 찾는 것. 새로운 길. 수지 씨는 지금 억지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네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수지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스님,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말해줄 수 없어요.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니까. 바로 그때 지원이가 끼어들었어요. 누나, 우리 산에 놀러 와요. 응, 산에는 좋은 게 많아요. 공기도 맑고, 별도 예쁘고, 새들도 노래해요. 수지가 웃었어요. 고마워, 지원아. 근데 누나는 산에서 뭘 하지? 지원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쉬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말에 수지가 움찔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네. 스승님도 가끔 그냥 앉아 계세요. 근데 그게 좋대요. 해광 스님이 웃었어요. 허허, 이 녀석이 명상을 설명하는구나. 명상이요? 그렇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지. 수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자기 자신을 만난다. 스님, 솔직히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나야 하는 거지요. 진짜 자신을. 수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동료였습니다. 수지야, 너 오늘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팀장님이 완전. 알았어. 곧 갈게. 전화를 끊은 수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가야 돼요. 늦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해광 스님이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가지세요. 이게 뭐예요? 백년암 연락처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 오세요. 백년암. 우리 절이에요. 지원이가 사는 곳이지요. 지원이가 활짝 웃었어요. 누나, 꼭 와요. 약속. 수지는 명함을 받아들며 눈물을 참았어요. 고맙습니다, 스님. 지원아, 너도 고마워. 누나, 울지 마요. 웃는 게 예쁘다니까요. 수지가 지원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래, 안 울게. 누나 힘낼게. 카페를 나선 수지는 회사를 향해 걸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로운 길.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회사 건물 앞에 섰어요. 익숙한 건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5층, 6층, 7층. 딩. 12층. 인사팀이 있는 층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인사팀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 씨 왔어요? 들어와요. 수지는 천천히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 과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수지 씨, 알다시피 최근 근무 태도가. 바로 그때 수지의 가방에서 명함이 떨어졌어요. 백년암. 그 글씨를 본 순간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과장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할 말이 있어요.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뭔데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과연 수지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해광 스님과 지원이는 무사히 법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고 통보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오히려 먼저 사표를 던진 거예요. 수지 씨, 지금 무슨 소리를.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수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무섭기보다는 시원했습니다. 한편 명동 한복판.
해광 스님과 지원이는 법회 장소를 찾아 걷고 있었어요. 스승님, 누나 괜찮을까요? 응, 괜찮을 거야. 근데 회사에서 혼난대요. 혼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란다. 왜요? 그래야 새로운 걸 시작할 용기가 생기거든. 지원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허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두 스님은 큰 건물 앞에 섰습니다. 조계사였어요. 여기다. 우와, 여기도 절이에요? 그렇지. 서울에 있는 큰 절이야. 조계사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법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해광 대선사님 오셨습니까? 한 스님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허허, 왔네. 이 동자승이 소문으로 듣던 지원이로군요. 참 귀엽게 생겼네요. 지원이가 공손하게 절했어요. 안녕하세요. 허허, 예의도 바르구나. 자, 대선사님 법회는 오후 2시부터입니다. 그 전에 공양부터 하시죠. 고맙네. 공양간으로 안내받았어요. 하지만 지원이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니? 스승님, 저 자꾸 누나 생각나요. 걱정되나? 네. 누나가 회사에서 혼나면 어떡해요? 해광 스님은 지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원아, 사람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단다. 길이요? 응. 누나도 이제 자기 길을 찾을 거야. 우리가 도와준 덕분에. 정말요? 그럼. 너는 오늘 좋은 일을 한 거야.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아. 지원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누나. 수지가 조계사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 누나. 회사는요? 관뒀어. 네. 해광 스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수지 씨, 그게 무슨... 수지는 두 스님에게 깊게 절했습니다. 스님, 제가 결심했어요. 무엇을요? 새로운 길을 가기로요. 수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불과 1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회사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래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싶어요. 해광 스님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서 여길 찾아온 건가? 네. 스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해보게. 백년암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해광 스님의 눈이 커졌어요. 템플스테이. 네. 저처럼 지친 사람들이 산에 와서 쉴 수 있게요. 지원이가 말했잖아요. 산에는 좋은 게 많다고. 지원이가 활짝 웃었어요. 누나, 정말요? 우리 산에 오는 거예요? 응. 누나가 일하러 갈게. 와, 스승님, 들으셨어요? 해광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수지 씨, 사는 도시와 많이 다르네. 알아요. 불편한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 괜찮아요. 전 이미 회사에서 충분히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수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지원이를 만나고 느꼈어요. 진짜 행복은 편한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이 편한 거더라고요. 해광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 한번 해보게. 정말요? 단 조건이 있네. 말씀하세요. 1개월은 그냥 지내보게. 일하지 말고. 네. 해광 스님이 설명했어요. 도시 생활에 찌든 마음을 먼저 비워야 하네. 그래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지원이가 두 손을 꼭 잡으며 뛰어올랐어요. 야호!
누나랑 같이 살아요. 허허, 이 녀석. 좋은가? 네, 너무 좋아요. 그때 법회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법당으로 들어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수지 옆에 앉았어요. 누나, 법회가 뭐예요?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야. 조용히 들어야 해. 네. 해광 스님이 법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길을 잃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자신을 위한 법문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해광 스님이 잠시 멈췄어요.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당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아침 제 제자가 서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지원이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한 젊은이를 만났지요. 그 젊은이도 인생의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수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길을 잃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법당 안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길을 잃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광 스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라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길로 가라는 부처님의 손짓입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옆에서 지원이가 작은 손으로 수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응, 너무 괜찮아. 법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해광 스님이 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지 씨, 어땠나? 감동이었어요. 마치 저를 위한 말씀 같았어요. 허허, 부처님 말씀은 듣는 사람이 필요한 걸 듣게 돼 있지.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자네가 우리 지원이를 도와줬잖나. 지원이가 수지에게 물었어요. 누나, 그럼 언제 산에 와요? 일주일 후에 갈게. 짐 정리하고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약속이에요? 응, 약속.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조계사 마당에 서서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스승님, 내일은 뭐 해요? 내일은 잠깐 서울 구경이나 하자. 수지 씨도 같이 갈래? 네, 좋아요. 수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내일 어디 갈 건데요? 지원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요.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과연 산속 동자승의 놀이동산 나들이는 어떤 소동을 일으킬까요? 놀이동산. 다음 날 아침 지원이는 새벽부터 눈을 떴어요. 산속 동자승의 생애 첫 놀이동산 나들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 특별한 하루가 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오전 9시 롯데월드 앞. 우와. 지원이는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어요. 거대한 성 모양의 건물, 회전하는 놀이기구들, 그리고 엄청난 인파. 누나, 저게 다 뭐예요? 놀이기구야. 타면 재미있어. 정말요? 빨리 타고 싶어요. 수지가 티켓을 끊었어요. 해광 스님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살게요. 어제 도움받은 보답이에요. 미안하네. 아니에요. 전 오늘이 마지막 직장인 휴일이거든요. 마음껏 즐기고 싶어요. 입장하자마자 지원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스승님, 저기 봐요. 말이 빙글빙글 돌아요. 회전목마였어요. 저거 타고 싶어요. 그래, 가보자. 회전목마에 올라탄 지원이 하얀 말 위에 앉았어요. 출발합니다. 음악이 흐르고 회전목마가 돌기 시작했어요. 우와, 도는데. 앞으로는 안 가요?
지원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말이 달리는 건데 왜 제자리예요? 옆에 탄 아이가 웃었어요. 원래 그런 거야.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야. 신기하다. 다음은 범퍼카였어요. 이건 뭐예요? 차야. 부딪히면서 노는 거야. 부딪혀요? 안 아파요? 안 아파. 재미있어. 지원이는 조심조심 범퍼카에 올랐어요. 해광 스님도 옆차에 탔습니다. 출발. 윙. 범퍼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원이는 조심조심 운전했어요. 그런데 꽝. 다른 차가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으악. 스승님. 허허, 괜찮다. 원래 그런 거야. 지원이도 용기를 내서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어요. 꽝. 와. 부딪혀도 안 아파요. 신기해요. 범퍼카를 타고 내린 지원이는 신이 났어요. 누나, 다음은 뭐 타요? 바이킹 어때? 바이킹이요? 그게 뭔데요? 수지가 바이킹을 가리켰어요. 커다란 배가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거요. 배가 흔들리는 거야. 재미있겠다. 하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지원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누나, 저거 많이 흔들리는데요? 그게 재미있는 거야. 무섭지 않아요? 조금 무서워. 근데 그래서 재미있어. 지원이는 고민했어요. 타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스승님, 전 어떡해요? 지원이가 선택해라. 타고 싶으면 타고 무서우면 안 타도 돼. 지원이는 흔들리는 바이킹을 봤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타볼래요? 정말? 안 무서워? 무서운데. 스승님이 그러는데요. 두려움을 이겨야 한대요. 드디어 차례가 됐어요. 세 사람은 바이킹에 올랐습니다. 안전바 내립니다. 철컥. 안전바가 내려왔어요. 출발합니다. 바이킹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게 흔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요. 지원이가 웃었어요. 하지만 점점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높아져요. 이제 시작이야. 바이킹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으악. 지원이가 눈을 꼭 감았어요. 지원아, 눈 떠봐. 재미있어. 수지가 옆에서 소리쳤어요. 지원이는 살짝 눈을 떴어요. 그리고, 우와. 세상이 거꾸로 보였어요. 신기해요. 하늘이 아래에 있어요. 바이킹이 끝나고 내렸을 때 지원이는 비틀거렸어요. 어지러워. 괜찮아? 네. 근데 재미있었어요. 무서웠는데 재미있었어요. 해광 스님이 웃었어요. 그래. 무서운 걸 해봤더니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안 탔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란다. 안 해보면 모르는 거지. 점심시간이 됐어요. 푸드코트에 앉았습니다. 뭐 먹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수지가 메뉴판을 봤어요. 돈가스 어째? 돈가스요? 고기 튀긴 거야. 맛있어. 음식이 나왔어요. 지원이는 돈가스를 보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크다. 먹어봐.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어요. 하지만 몇 입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왜? 안 맛있어? 아니요. 맛있는데. 그럼 왜 안 먹어? 산에서는 고기를 안 먹거든요. 스승님이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고. 수지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미안해. 내가 생각을 못했네. 괜찮아요. 근데 한번 먹어봐서 좋았어요. 맛있었어요. 해광 스님이 말했어요. 지원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괜찮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돼. 정말요? 그래. 단, 산에 돌아가면 다시 채식이야. 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놀이기구를 탔어요. 회전컵, 점프, 미니 기차. 지원이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스승님, 이거 봐요. 솜사탕이래요. 길거리에서 파는 솜사탕을 발견했어요. 먹어볼래? 네. 수지가 솜사탕을 사줬어요. 분홍색 구름 같은 솜사탕. 우와, 구름이에요? 먹어봐. 지원이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사라져요. 입에서 녹아요. 신기하지? 달고 맛있어요. 그때 갑자기 풍선을 든 아이가 지나가다 넘어졌어요. 앗! 풍선이 손에서 빠져나가 하늘로 날아갔어요. 내 풍선. 으앙!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지원이는 자신의 풍선을 보다가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여기 내 거 줄게. 정말? 응. 나는 솜사탕 있으니까.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그 모습을 본 수지가 감동했어요. 지원아, 너 정말 착하다. 괜찮아요. 스승님이 그러는데 나누면 행복하대요. 해광 스님이 지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잘했어.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스승님, 조금만 더 놀아요. 허허, 피곤하지 않니? 아니요. 저 아직 안 피곤해요. 하지만 지원이의 눈은 이미 반쯤 감겨 있었어요. 자, 이제 그만 가자. 내일 산으로 돌아가야지. 네. 아쉽다. 롯데월드를 나오는 길. 지원이는 수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정말 일주일 후에 와요? 응. 약속했잖아. 기다릴게요. 매일매일 기다릴 거예요. 고마워, 지원아. 누나, 산에 오면 제가 산토끼 보여줄게요. 정말 기대된다. 지하철역 앞에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수지 씨, 조심해서 가게. 네, 스님.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네. 지원이가 수지를 꼭 안았어요. 누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원아. 수지가 떠나고 두 스님만 남았어요. 스승님, 누나 정말 올까요? 올 거야. 어떻게 아세요? 눈빛을 봤거든.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 지하철을 타고 가는 수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준비할 게 많네. 집 정리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 회사 동료였습니다. 수지야, 너 정말 관뒀어? 다들 놀랐어. 응, 관뒀어. 미쳤어? 요즘 취업 얼마나 어려운데. 나 새로운 일 시작할 거야. 무슨 일?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절에서 일할 거야. 뭐? 절? 응.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만들 거야. 진짜 미쳤구나. 전화를 끊었어요.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지원이처럼, 해광 스님처럼. 일주일 후, 과연 수지의 새로운 삶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누나, 누나 왔어요. 일주일 후, 백년암 입구. 지원이는 매일 아침 산길 입구에서 수지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큰 배낭을 맨 수지가 나타났습니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산으로 온 젊은 여자. 과연 그녀는 이곳에서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원아. 수지가 손을 흔들었어요. 지원이는 달려가서 수지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왔어요. 매일 기다렸어요. 미안해.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괜찮아요.
와줘서 고마워요. 해광 스님도 나와 계셨어요. 어서 오게. 길은 괜찮았나? 네. 버스 타고 여기까지 2시간 걸렸어요. 힘들었겠네. 들어와서 쉬게. 수지는 백년암을 둘러봤어요. 작은 법당, 낡은 요사체, 소박한 마당. 와, 정말 조용하네요. 그렇지? 여긴 차 소리도 안 들려요. 지원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수지 씨, 짐 풀고 쉬게. 저녁 공양 떼보세. 네, 스님. 지원이가 수지의 손을 잡았어요. 누나, 제가 방 알려줄게요. 고마워. 요사체 한쪽 작은 방. 여기가 누나 방이에요.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침대도 없고 책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방석 하나. 누나, 우리는 바닥에서 자요. 바닥에? 네. 이불 깔고 자면 돼요. 편해요. 수지는 웃었어요. 그래. 괜찮아. 누나 캠핑도 해봤어. 짐을 풀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지원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제가 산 구경시켜 줄게요. 좋아. 2사람은 절 뒤편 산길로 올라갔어요. 와, 공기가 정말 좋다. 그치? 저는 매일 이 공기 마셔요. 산길을 걷는데 다람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다람쥐다. 맞아요. 자주 봐요. 저기 도토리 있어서 자주 와요. 조금 더 올라가자 작은 약수터가 나타났어요. 누나, 여기 물 정말 맛있어요. 마셔봐요. 수지가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정말 시원하다. 맞죠? 스승님이 그러는데 이 물 마시면 건강해진대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바위 위에 올라가자 마을 전체가 보였어요. 우와. 수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산, 마을, 그리고 멀리 보이는 강. 예쁘죠? 너무 예뻐. 서울에서는 이런 거 못 봐. 누나, 저녁 때 여기 오면 더 예뻐요. 노을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 그럼 나중에 같이 보러 오자. 약속. 절로 돌아오니 저녁 공양 시간이었어요. 자, 앉으세요. 상에는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보리밥. 수지는 서울에서 먹던 화려한 음식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이 소박한 밥상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지가 한 숟갈 뜨는 순간, 맛있다. 정말 맛있었어요. 특별한 양념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누나, 맛있죠? 응, 정말 맛있어. 해광 스님이 말했어요. 수지 씨, 여기서는 규칙이 있네. 네, 말씀하세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예불 올리네. 4시 30분요? 수지가 놀랐어요. 서울에서는 9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2끼만 먹네. 아침하고 점심. 저녁은요? 안 먹네. 스님들은 원래 그래. 아, 힘들겠지만 1달만 해보게. 몸이 가벼워질 거야.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첫날 밤, 수지는 방석에 누웠어요. 침대가 없어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고요하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바람 소리, 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금방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수지가 깼어요. 누나, 일어났어요? 지원이의 목소리였어요. 응, 일어났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직 밖이 깜깜했습니다.
벌써 일어나야 해? 네. 예불 드려야 해요. 법당으로 갔어요. 촛불만 켜진 어두운 법당. 해광 스님이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원이도 따라했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수지도 조심스럽게 따라했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불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누나, 여기 봐요. 동쪽 하늘이 빨갛게 물들고 있었어요. 일출이에요. 와. 수지는 말을 잃었어요.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태양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산 너머로 구름 사이로. 예쁘죠? 너무 예뻐. 이게 4시 30분에 일어나는 이유예요. 이거 보려고요. 수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누나,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회사 가고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어. 해광 스님이 다가왔어요. 수지 씨, 늦지 않았네. 네. 지금이라도 봤잖나. 앞으로 매일 볼 수 있어. 그러게요. 아침 공양 후 해광 스님이 말했어요. 수지 씨, 오늘부터 한 달간은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쉬세요. 자고, 먹고, 산책하고. 그것만 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네. 한번 해보게.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둘째 날. 수지는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어요. 뭐라도 해야 하는데. 누나, 같이 놀아요. 응. 숨바꼭질 해요. 지원이와 숨바꼭질을 했어요. 마당에서, 법당에서, 산에서. 어느새 수지는 깔깔 웃고 있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웃어봤지? 셋째 날. 수지는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예쁘다. 그냥 구름을 보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넷째 날. 수지는 지원이와 함께 빨래를 했어요. 손으로 빨래를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지르면 돼요. 힘들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지는 변하고 있었어요. 얼굴에서 피곤한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맑아졌어요. 수지 씨, 어째? 해광 스님이 물었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해광 스님이 웃었어요. 이제 알았나? 네. 전 지금까지 쉬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 그걸 알았으면 됐네. 2주일이 지났어요. 수지는 이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누나, 오늘 바위 가요? 좋아. 바위에 올라가 노을을 봤어요. 지원아, 고마워. 왜요? 너 덕분에 내가 나를 찾은 것 같아. 나를 찾았어요? 응. 진짜 나를. 한 달이 지났어요. 해광 스님이 수지를 불렀습니다. 수지 씨, 이제 시작해 볼까? 템플스테이요? 그렇네. 수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네, 준비됐어요. 과연 수지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손님이 내일 오신답니다. 수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달간 준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드디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과연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이 작은 절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지는 제대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누나, 떨려요? 지원이가 물었어요. 응, 엄청 떨려.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누나 잘하잖아요. 해광 스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수지 씨는 이미 경험했잖나. 자네 자신이 첫 번째 손님이었어. 그러게요. 자네가 받은 걸 그대로 나눠주면 되네.
다음 날 오후 2시, 산길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기 온다. 지원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5명이었어요. 40대 아저씨, 50대 아줌마 둘, 그리고 30대 부부. 안녕하세요. 수지가 밝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백년암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요. 한 아줌마가 숨을 헐떡였어요. 산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고생하셨어요. 들어와서 쉬세요. 손님들을 유사체로 안내했어요. 방마다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짐 푸시고 마당으로 나와주세요.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30분 후 마당에 모였어요. 수지가 앞에 섰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 템플스테이 담당 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40대 아저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어요. 막막해서 왔습니다. 50대 아줌마가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20년 산 사람이랑 헤어지니까 힘들어서요. 30대 부부는 서로를 보며 말했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5년인데 맨날 싸워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왔어요. 다른 아줌마가 말했어요. 저는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허전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그들의 눈을 봤어요.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2달 전까지는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네.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고, 매일 불안했고, 미래가 없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변했어요. 어떻게요? 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 나를 찾았어요. 해광 스님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틀 동안 규칙이 있습니다. 네, 스님. 휴대폰 사용 금지, 시계 보기 금지, 그리고 스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생각 금지, 생각 금지요? 그렇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만 사세요. 첫날 저녁. 이제 저녁 예불 올리겠습니다. 법당으로 들어갔어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이 목탁을 두드렸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처음엔 어색하게 따라하던 사람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불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우와.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별이. 정리해고 당한 아저씨가 중얼거렸어요. 서울에서는 별도 제대로 못 봤는데. 예쁘죠? 지원이가 다가왔어요. 저는 매일 봐요. 근데 매일 봐도 예뻐요. 이혼한 아줌마가 물었어요. 얘야, 너는 행복하니? 네, 저 정말 행복해요. 여기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아? 가끔 불편해요. 근데 그래도 행복해요. 왜? 지원이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 별들을 매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승님이랑 매일 같이 있고, 수지 누나도 있고, 아줌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둘째 날 새벽 4시 30분. 똑똑똑. 일어나세요. 예불 시간입니다. 수지가 방마다 문을 두드렸어요. 벌써요? 네. 서둘러 주세요. 잠이 덜 깬 사람들이 법당으로 모였어요. 예불을 올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기 보세요. 해광 스님이 동쪽을 가리켰어요. 하늘이 빨갛게 물들고 있었어요. 일출입니다. 태양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와.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30대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예쁘다. 부부는 한참 동안 일출을 봤어요.
그리고 서로를 봤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런 걸 같이 안 봤지? 모르겠어. 너무 오래됐어. 아침 공양.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어요. 이게 전부예요? 한 아줌마가 물었어요. 네. 절에서는 소식을 합니다. 그래도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먹어보세요. 충분할 겁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했어요. 적은 양인데도 배가 불렀습니다. 이상하네. 배불러요. 천천히 감사하며 먹으면 적게 먹어도 배부릅니다. 해광 스님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평소에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게 몸을 힘들게 하지요. 공양 후 산책 시간. 자, 이제 산을 걸어볼까요? 수지가 앞장섰어요. 지원이도 함께 했습니다. 누나, 저도 안내할게요. 그래, 고마워. 산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여기 공기 정말 좋다. 맞죠? 깊이 숨 쉬어보세요. 사람들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 시원해. 약수터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물 마셔보세요. 정리해고 당한 아저씨가 물을 떠마셨어요. 시원하네요. 맞죠? 매일 이 물 마시면 건강해져요. 지원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큰 바위에 올랐어요. 우와.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지원이가 말했어요. 왜?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혼한 아줌마가 바위에 앉았어요. 정말 그러네. 그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지가 다가갔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울어도 돼요. 여기서는 누구도 안 봐요. 아줌마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30대 부부는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정리해고 당한 아저씨는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애들 다 키운 아줌마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기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마지막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마음 나누기 시간입니다. 마당에 둥글게 앉았어요. 이틀 동안 어땠나요? 정리해고 당한 아저씨가 먼저 말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회사에, 세상에.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혼한 아줌마가 말했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요? 혼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혼자가 아니라 저 자신과 함께인 것 같아요. 30대 부부가 말했어요. 저희는 서로를 잊고 살았어요. 이제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제대로. 애들 다 키운 아줌마가 말했어요. 저는 쓸모없다고 느꼈어요. 이제는요? 제 인생을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를 위해서. 해광 스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스님. 인생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 챕터가 끝나면 다음 챕터가 시작되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님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이 별들처럼 여러분도 빛나는 존재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손님들이 떠날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또 올게요. 여기서 받은 걸 잊지 않을게요. 모두가 인사를 나눴어요. 지원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손님들이 산을 내려갔어요. 수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올라올 때와는 다른 걸음걸이였습니다. 수지 씨, 어땠나? 해광 스님이 물었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성공적이었네. 네. 그들이 변하는 걸 봤어요. 자네도 변했지? 수지가 웃었어요. 네. 저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과연 수지의 템플스테이는 계속 성공할까요? 그리고 100년 함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누나, 누나, 큰일 났어요. 6개월 후 지원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수지의 템플스테이는 입소문을 타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작은 절에 찾아온 마지막 변화는 무엇일까요? 왜 그래, 지원아? 신청자가, 응, 100명이 넘었어요. 수지는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대기자만 120명. 이걸 어떡하지? 6개월 전만 해도 한 달에 겨우 1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수지 씨, 걱정인가? 해광 스님이 물었어요. 네. 너무 많아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더 많은 사람을 받을 수 있게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해광 스님은 잠시 생각했어요. 좋네. 그런데 돈이 필요하겠지? 네. 요사체를 하나 더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도와주지. 수지가 놀라서 스님을 봤어요. 스님, 그게, 허허, 걱정 마. 부처님 돈 쓸 때가 된 것 같네. 2주 후, 공사가 시작됐어요. 새 요사체를 짓고 마당도 넓혔습니다. 스승님, 우리 절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단다. 좋아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겠네요. 공사 중에도 템플스테이는 계속됐어요. 어느 주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세요? 아니요. 예약 없이 왔는데. 괜찮을까요? 오늘은 자리가 없는데요.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어떡하지? 꼭 여기 와야 하는데.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저, 내일 회사 사직서 내려고요. 근데 용기가 안 나서. 수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사직서요? 네. 5년간 일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번아웃이 와서. 수지는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잠깐만요. 스님께 여쭤볼게요. 해광 스님께 말씀드렸어요. 스님, 예약 없이 오신 분인데요.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사정? 회사 그만두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신대요. 해광 스님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럼 재워줘야지. 근데 방이 없어요. 내 방 쓰게 하게. 나는 법당에서 자면 되네. 스님, 괜찮네. 그 젊은이에게 필요한 시간이잖나. 수지는 감동했어요. 남자에게 방을 안내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도 6개월 전엔 당신과 똑같았거든요. 네. 저도 회사 그만뒀어요. 그리고 여기 왔죠.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부럽네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요. 저녁 예불 시간. 남자는 법당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해광 스님의 목탁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예불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우와,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쁘죠? 지원이가 다가왔어요. 어른들은 맨날 별 안 보잖아요.
바빠서. 그러게. 근데 별은 매일 빛나요. 사람들이 안 봐도. 남자는 그 말에 뭔가 깨달았어요. 맞아. 나도 빛나고 있었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다음 날 아침, 남자는 해광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 결심했어요. 뭘? 사직서 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찾을 거예요. 좋네.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가 웃었어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그래. 천천히 가게. 인생은 긴 여행이니까. 남자가 떠나고 수지가 물었어요. 스님, 저 사람 잘 될까요? 될 거야. 자네처럼. 저처럼요? 그래. 자네도 6개월 전엔 불안했잖나. 근데 지금 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고 있어. 수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새로 지어지는 요사체, 마당에서 산책하는 손님들, 행복하게 뛰어다니는 지원이. 진짜 신기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자네가 선택한 거네. 새로운 길을. 3개월 후, 새 요사체가 완성됐어요. 와, 크다. 지원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이제 한 번에 30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수지가 설명했어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네요? 그렇지. 대기자가 200명이 넘었거든. 대단해요, 누나. 개원식 날. 놀라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손님이었던 정리해고 당한 아저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됐어요? 저 작은 카페 차렸어요. 잘 되고 있어요. 이혼한 아줌마도 왔어요. 요즘 서예 배우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30대 부부도 왔어요. 저희 임신했어요. 덕분에 관계가 좋아져서. 애들 다 키운 아줌마도 왔어요. 저 지역 봉사 시작했어요. 제가 필요한 곳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수지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다들 잘 지내셨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바꾼 거예요. 해광 스님이 나왔어요. 자, 이제 개원식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법당으로 들어갔어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해광 스님이 말했어요. 1년 전 수지 씨가 이곳에 왔을 때 스님이 수지를 봤어요.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도시 사람이 산에서 견딜 수 있을까? 사람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수지 씨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지 씨,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수지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1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수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진짜 행복은 수지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가까이에 있다는 걸. 좋은 직장, 많은 돈, 명예. 그런 게 아니라 수지가 지원이를 봤어요. 이렇게 소박한 일상, 좋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평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 저녁.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세 사람만 남았어요. 스승님, 수지 누나, 고마워요. 지원이가 말했어요. 뭐가? 누나 덕분에 절이 활기차졌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수지가 지원이를 안았어요. 나도 고마워. 내가 날 구해줬잖아. 제가요? 1년 전 명동에서 해광 스님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왜요, 스님? 길 잃은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게 해주셔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스승님, 저 별들처럼 우리도 빛나는 거죠? 그렇단다, 지원아. 영원히요? 영원히. 1년 후, 백년암 템플스테이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수지는 이제 직원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11살이 됐어요. 이제 손님들 안내를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해광 스님은 여전히 새벽 4시 30분에 예불을 올렸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3사람은 함께 일출을 봤습니다. 스승님, 누나, 저 행복해요. 태양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백년암에서 그리고 그곳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처럼, 태양처럼, 영원히.